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3기 진단 후 전이 된 암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는 암 4기 환자 백승아입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장 불편한 부작용은 바로 손발 증후군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며 암은 남성은 5명 중 1명이, 여성은 6명 중 1명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암 치료에는 외과적인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암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개선 및 완화하기 위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수술과 2019년에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24년 또다시 암이 전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지?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통해서 많은 몸의 변화와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는 전신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약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르고 사람마다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먹는 표적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약 먹었을 때 키스칼린하고 카미세스란트 조합으로 약을 3사이클 먹었습니다. 그때는 부작용으로 부정맥이 나타나서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임상 시험 중인 약인 카미세스란트를 먹고 있어서 만약에 약을 바꾸려면 이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바꿀 때는 임상시험 약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교수님과 함께 깊은 고민 끝에 저는 키스칼린을 먹지 않고 키스칼린 대신 인렌스라는 약으로 바꾸고 임상약인 카미세스트란트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인렌스를 먹었을 때 저는 가장 큰 부작용은 극심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표현하기로는 저세상 피로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피로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구내염도 자주 나타났고 손발 증후군이 엄청 이전보다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2019년 처음 항암 치료를 할 때 A씨라는 항암제를 치료를 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손발 증후군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또 T씨라는 약을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크게 사실 못 느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항암 치료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했던 건 손발 증후군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손발 증후군이 진행되는 과정이 먼저 매우 가려워요. 이렇게 너무 가려워서 보면은 여기 물집이 잡혀 있고요. 이 물집들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면은 피부가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나서는 각질층이 두껍게 형성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울 때는 얼음팩을 꺼내서 얼음 찜질을 하니까 그 증상이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각질이 두껍게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습을 잘 해주는 게 좋아서 수시로 핸드로션과 그리고 필요한 연고들을 발랐습니다. 눈에 보이면 조금 일어난 것도 계속 이렇게 뜯게 되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그러지 않도록 항상 장갑을 착용하면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엄청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회원님 중에 간호사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셨던 분께 조언을 구했더니 그분께서 이거 써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논문 3개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손발 증후군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손발 증후군은 특정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혼방성 감각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항암제 약물이 표피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데요. 붉은 반점과 따끔거림, 통증이 발생됩니다. 약물의 대사산물이 손과 발에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감각 이상, 피부 변화, 기능 저하, 심한 경우 물집, 갈라짐, 궤양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각 이상에는 따끔거림, 저림, 그리고 무뎌지는 감각 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려웠어요. 그리고 각질이 두껍게 생성되면서 감각이 떨어졌고요. 피부에는 빨간 반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물집이 생기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생기면 손을 움직이기 불편해지고 발에 생기면 걷기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손이 심할 때는 아예 설거지랑 손빨래를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하곤 했는데 그게 한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수님께 얘기를 드리니까 약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주시던데 제가 사기잖아요. 사기는 사실 관해는 어렵고 죽을 때까지 이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될 건데 아무리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라도 장기간 바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처방해 주신 약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대신 추천받은 디판테놀을 바르고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이 영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비판텐 아시죠? 저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이라서 애기들 그 기저귀 발진 났을 때 비판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디판테놀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약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혜연님이 추천해 주셔서 비판텐하고 디판테놀하고 차이가 뭔가요? 물어봤더니 성분은 거의 비슷하대요. 다만 제형의 차이, 당겨진 용기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판텐은 엄청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으면서 생활하는 손발에 바르기 적합하지 않고요. 이게 굉장히 끈적거리기 때문에 손과 발에는 땀이 나는데 그 땀을 또 발산을 못 시켜줘서 2차적인 감염이나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시는 게 적당하지 않고요. 디판테놀 같은 경우에 제형이 우리 그냥 로션 제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볍게 바르기 좋아서 저는 디판테놀 같은 경우에 수시로 핸드크림처럼 정말 자주 발랐어요. 요새는 항상 갖고 다니고 없으면 분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그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을 게 있어서 갔다가 대학병원 앞이니까 잘 팔겠지 싶어서 제가 5군데 약국을 갔거든요.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판테놀 얘기하니까 비판텐을 주시더라고요. 아니요, 비판텐 말고 디판테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바르려고 하세요? 물어보시길래 아, 제가 그 항암 치료 중인데 이렇게 피부가 벗겨져서요. 그걸 좀 살려고요 하니까 그냥 그거 핸드크림 자주 바르시고 보습 잘 해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죠. 근데 그닥 효과적이진 않더라. 그러니까 더 진행을 시켜주진 않지만 완화시켜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결국 마지막 5번째 들어간 곳에는 거기에도 딱 한 개만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어서 샀는데 이 디판테놀을 잘 파는 약국이 어딘지 보니까 소아과가 있는 건물의 약국에서는 잘 팔더라고요. 저는 디판테놀 쓰고 진짜 좋아졌어요. 이게 그냥 유지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큰 가방 들고 다니지 않을 때는 전 되게 작은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지갑처럼 생긴. 여기에도 아주 작은 용기에다가 덜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갈라지고 되게 건조하다 싶으면 무조건 꺼내서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졌는데 2주 전부터
다시 물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수시로 바르면 예전보다는 더 심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키스칼린 카미세스트란트 조합이나 입렌스 카미세스트란트 조합은 이 손발 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유방암 환우분들 중에 젤로다 드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젤로다는 약의 브랜드명이고요. 약의 성분명은 카테스타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약이 이 손발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젤로다 드시는 분들은 무려 80%가 이 손발 증후군을 경험하신다고 하고요. 이 약이 사용되는 암으로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이 손발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해드린 연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관리와 예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손발 증후군을 증상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통증이 없고 피부 변화는 있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를 1도, 통증을 동반하면서 피부 변화가 있으며 일상생활에 제한되는 정도를 2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통증과 피부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3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는 2도 정도에 해당이 됐는데요. 지금은 좋아져서 한 1도 정도 있습니다. 피부 벗겨지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3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약 먹는 거를 좀 지연시킬 수 있고 용량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유방암 이야기 네이버 카페에 제가 찾아보니까 환자분들 중에는 더러 피부과 약이나 용고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약을 중단할 경우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피부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관리법과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과 발의 마찰과 압력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발의 경우는 꽉 끼는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거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좀 헐겁게 해주시거나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손 같은 경우 많이 짚거나 무엇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실 때도 따뜻한 물로 씻으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조함을 예방해 주셔야 되시고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보습제를 잘 바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수분을 잘 섭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젤로더의 카페스타민 대사산물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를 이용해서 이 손과 발에 그런 대사산물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습을 잘 해주시기 위해서는 핸드크림을 바르실 수 있는데요. 핸드크림도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보습이 잘 되는 게 있고 유분이 많은 재질의 이런 핸드로션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시고 보습이 잘 되는 것을 사용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썼을 때 그 세타필 있죠. 세타필도 저는 보습이 되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세타필이 되게 좋았고, 저는 일반 핸드로션은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딥 판텐을 쓰고 굉장히 많이 보습도 잘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보습에 조금 걱정이 되시면 딥 판텐을 꼭 한번 써보세요. 피부로 가는 혈류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음찜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엄청 가려워서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했는데요. 이 얼음찜질 하실 때도 너무 차갑게 너무 오래 하시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음찜질은 얼음 팩을 가볍게 얇은 천으로 감싸시고 10분 내외로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혹시 당뇨가 있으시거나 말초신경병증이 계시다면 꼭 의사분과 상의하신 후 얼음찜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 물집이 있다면 찜질보다는 보호와 보습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손발 증후군은 흔한 부작용이지만 관리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증상을 인지해서 자가관리가 매우 중요한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의료진과 잘 소통하셔서 잘못된 관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겨내 봅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